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이본부 1팀 손선임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강진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뷰티 업종 소재 기획 꿀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뷰티 업종 요즘 되게 올영 세일이라든지 뭔가 이벤트 기간도 좀 많기도 하고 네. 그때마다 좀 소재 기획에 좀 많이 좀 고민이 되시는 광고주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뷰티 업종을 좀 특정 지어가지고 소재 기획이나 아니면 좀 꿀팁, 그리고 이런 소재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좀 꿀팁들을 좀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뷰티 업종 소재 처음에 좀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좀 고민이 되는 게 아마 카피, 문구 쪽, 그다음에 이미지 셀렉 등등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이것도 매체마다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브랜딩용으로 찍은 그냥 그 이미지, 화장품 이미지 사진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사람이 나오는 뷰티 소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다양한 소재를 좀 매체마다 좀 성과가 달라가지고, 일단 저는 소재를 만약에 기획을 했을 때 브랜딩용, 그 다음에 좀 네이티브용, 이렇게 좀 나눠서 기획을 짜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딩용 같은 경우에 되게 깔끔하고 좀 예를 들어서 뭐 80% 할인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깔끔한 형태의 소재, 그다음에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사람 피부가 나온다든지 직접 바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좀 카피 문구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소재를 전 일단 두 가지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둘 다 한번 켜보고, 이상하게 뭐 이벤트마다 성과가 다를 때가 있는데, 네, 일단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단골 분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네, 시간 되신다면 추석용 소재 기획 꿀팁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야기 끝나고 한번 추석용 소재도 한번 저희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두 번째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브랜딩용 소재랑 네이티브용 소재를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성과를 파악해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좀 기본적으로 매체별로 했을 때 메타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가 훨씬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이런 후킹성이 강한 게 좀 메타에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물론 브랜딩용도 해보면 좋지만 네이티브한 소재도 한번 써보면 좋다. 네, 뷰티젤 CS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 참여해보네요. 마케팅 학교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좋은 수업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한번 더 재밌게 잘 한번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메타 같은 경우는 좀 네이티브한 게 더 잘 나온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브랜딩용을 떠나서 영상 소재가 잘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쇼츠요? 네, 맞습니다. 쇼츠 형태를 진짜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 요즘 쇼츠 같은 거 넘기다 보면은 되게 뷰티 제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좀 소개해주는 이런 쇼츠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 더빙이라고 하죠? 약간 더빙이 포함된 쇼츠형이 되게 잘 돼요. 뭐 그래서 약간 소개해줄게 라고, 아 얘들아 내가 이거 좀 좋은 제품인데 한번 소개해줄게 라든지, 내가 이거 써봤는데 너네한테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게 1+1 할인을 하고 있더라 라든지, 은근슬쩍 정보 형태를 알려주면서 내 후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쇼츠 형태가 되게 잘 나오고, 일단은 이 영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GIF가 잘 나와요. GIF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움짤 같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네이티브한데 GIF 형태인 소재들이 되게 잘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손이 이렇게 찍힌 상태에서 그 화장품을 들고 있다면 이게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깜빡깜빡거린다든지 라는 형식으로 GIF 소재가 되게 잘 나와서, 물론 다 테스트를 해보면 좋지만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뭔가 기본적으로 메타는 네이티브 소재에 GIF가 되게 잘 어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용 네이티브를 좀 떠나서 그냥 영상 소재형, 뭐 후기형이라든지 정보가 좀 더빙이 포함된 그런 영상 소재가 좀 잘 나온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크게 저는 소재 기획을 할 때 브랜딩용, 네이티브형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한번 기획을 해본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매체 얘기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매체 얘기를 더 이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GFA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브랜딩용 그 GFA나 약간 카카오원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깔끔하게 붓기만 따져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손이 나와 있어서 딱 손까지 뭔가 이렇게 테두리가 씌워져 있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이미지라든지 좀 되게 브랜딩용이나 좀 깔끔하게 그냥 문장 한 문장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죄송합니다 하고 제품이 딱 있던 사진이라든지 좀 이건 좀 깔끔한 형태가 저 성과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특히 GFA랑 카카오몬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브랜드마다 성과가 달라가지고 이건 확실하게 좀 테스트를 해보는 걸 너무 좀 추천을 드려요. 전체적으로 테스트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좀 브랜딩용 이미지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뭔가 좀 GFA랑 카카오몬트는 좀 직관적인 맞죠. 그러니까 문구가 구구절절이 아니라 정말 포인트만 딱 뭔가 강조하는 직관적인 문구라던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품 눕기만 딱 해가지고 제품만 딱 강조하는 형식 네 맞습니다. 뭔가 임팩트 있는 한 방을 얼마만큼 잘 감아내느냐 사실 그런 게 좀 포인트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또 물음표 살인마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대박 제일 좋아하는 마케터 두 분의 조합이라니 믿고 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럼 지켜봐 주세요. 네. 그다음에 매체에도 좀 다양한 배너 매체들이 좀 많은데 또 매체도 노출 지면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도 느끼긴 하거든요. 네네. 뭐 메타나 뭐 GFA나 요즘 정방향 사이즈가 되게 성과가 좀 좋더라고요. 만약에 전 이미지 배너를 좀 사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좀 정방향 사이즈가 좀 사람들이 좀 보기 편해서 그런가? PD형 지면에 나오는 네. 정방향 사이즈가 좀 성과가 좋았던 걸로 좀 요즘 파악 중이어서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은 정방향 사이즈를 최대한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영상 소재에 대해서도 좀 뭔가 얘기를 좀 드려보자고 하면은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뭔가 만들 때 되게 길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정말 딱 30초 이내면 되거든요. 30초? 1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조회수를 막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사람들이 그 안에 전환을 구매를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 최대한 이 30초 안에 좀 다양한 내용을 좀 많이 포함을 하려고 하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되게 끝까지 안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내 제품을 어떻게 홍보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단 배너를 사용해보세요. 하단 배너. 네. 이게 쇼츠형이 이렇게 세로로 길잖아요. 네. 근데 여기 처음에 그냥 영상만 나오면 이게 그냥 광고인 제품 광고인지도 모르고 그냥 쓱 넘겨버린 경우가 있는데 하단 배너에 뭔가 이런 배너 형태를 달아가지고 밑에다가 좀 제품을 좀 넣는다든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따가 그 다양한 소재 라이브러리들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거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형태였던 건지 좀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영상 소재가 만약에 내가 좀 후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내 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하단 배너에 이미지 같이 추가해가지고 뭐 할인율이라던가 그쵸.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할 것들을 딱 맞습니다. 노출시키는 거군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단 배너가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또 언제 또 활용을 많이 하냐면요. 마케터님 제가 가로 형태밖에 없어요. 영상이 가로 형태 사이즈밖에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러면 쇼츠 형태에 가로 형태를 넣어도 밑에 하단 배너를 넣으면 되니까 가로 형태의 소재가 있어도 쇼츠용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쇼츠 형태로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쇼츠 형태의 지면이 나올 때 되게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하시고 크기를 좀 키우셔야 돼요. 이게 어떤 말이라면은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가로 형태의 그 소재를 저희한테 전달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이즈가 되게 축소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글씨를 저희가 좀 키워서 좀 보여준다든지 왜냐면 넘길 때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재 기획을 어디에서 좀 아이디어를 갖고 오시는지 어떻게 창작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맞죠. 네, 그럼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좀 갖고 오시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이거는 저도 이거는 막 갑자기
갑자기 떠오르는 것보다는 서치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 서치를 진짜 많이 하고 특히 동종업계 경쟁사 이미지 소재들을 진짜 많이 봐요. 네,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요즘에 쓰는 문구라든지 밈이라든지 이게 되게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도 쓰고 최대한 광고 마케터지만 네. 안 쓸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시크릿 모드라든지 최대한 다른 사람들 광고를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마케터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계속 광고 볼 때마다 광고 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얘네 어떻게 광고했지? 하면서 캡처도 하고 다른 사람들 거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따라해보기도 하고 좀 다양한 레퍼런스 서치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브랜드들마다 좀 좋아하는 결이 되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뷰티 업종들은 더 특히 뭔가 예쁘고 여자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분위기를 좀 잘 나타냈으면 좋겠고 이럴 때는 전 핀터레스트를 진짜 많이 봐요. 그런 핀터레스트 재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뷰티 쪽은 특히 이런 핀터레스트나 여성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이트, 이미지 참고를 진짜 많이 합니다. 거기서 되게 문구 같은 경우도 많이 꿀팁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음표 살인마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뷰티 업종 메타 광고 운영 중인데 타겟 분리도 해서 A/B 테스트도 하고 소재도 테스트하는데 로아스가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일단은 중간에 Q&A를 주셨어가지고 한번 로아스가 안 나와요. 일단 A/B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로아스가 안 나온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성과가 있는 소재를 아직 찾지를 못했다는 것 같은데 일단 타겟 분리도 하셨고 소재 A/B 테스트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절차를 지금 잘 거치고 있거든요. 근데도 로아스가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소재 결이 그 제품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클릭률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클릭률이 낮다면 이건 소재에서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클릭률이 높은데도 로아스가 안 나오면은 저는 이건 솔직히 좀 상세 페이지에서 좀 이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클릭률이 좀 낮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타겟이 잘못된 타겟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거나 여튼 타겟 분리가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소재가 안 맞는 거죠 이 결이랑 그래가지고 한번 소재 결을 완전 뒤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클릭률도 되게 높은 편이면은 이미 마케터분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아니 광고주분이 되게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상세 페이지 쪽에서 좀 이탈될 확률이 높아가지고 만약에 GA4가 설치가 돼 있다면은 어느 페이지에서 좀 이탈이 많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GA4가 설치가 돼 있지 않더라도 높은 확률로 상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가격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바구니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제품은 좋은데 가격 때문에 저는 장바구니 넣어놓고 안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 경험상. 그러면 그때 한번 그 할인 기획전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것도 한번 이벤트를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가격도 괜찮은데도 사람들이 안 샀다라는 거는 상세 페이지 내에서 뭔가 우리의 니즈를 자극할 만한 그런 문구라든지 내가 이걸 꼭 필요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한번 워싱을 한번 좀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광고 소재랑 또 광고 소재에 관심이 있어서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상세 페이지에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광고 소재의 결이랑 너무 좀 느낌이 다르면 사실 그쵸. 이게 또 조합이 안 되고 또 시너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광고 소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또 상세 페이지도 그 광고 소재와의 어떤 그 좀 코드가 맞아야겠죠. 맞죠. 네. 이것도 또 추가 경험 중 하나인데 제가 되게 움직이는 영상 쪽으로 뷰티를 만약에 제가 소재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상세 페이지 안에서 좀 전환이 안 났다고 하면은 저기 상세 페이지 안에 영상같이 움짤이나 사람들 움직이는 모습을 더 추가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움직이는 모습에서 되게 끌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상세 페이지에서 그냥 문구로만 이미지로만 나와 있으면은 되게 이게 좀 정적이죠. 그쵸. 느낌이.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통해 들어왔는데 상세 페이지에 하나도 없으면은 끌리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제품이 이게 맞나? 라는 실망이나 뭔가 그쵸. 네 그런 또 호기심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게 광고인데도 늘 상세 페이지나 그런 홈페이지의 퀄리티나 뭔가 이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아직 계정을 뜯어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딱 이 질문만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뭐 추가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 또 로아스 쪽으로 약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로아스나 효율이 나와야 되겠지만 네. 또 뭔가 그 절차가 있잖아요. 로아스를 밟기 전에 일단은 CPC가 좀 낮아야 좀 어느 정도 광고가 최적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쵸. 또 CPA 구매당 비용 단가가 좀 저렴해야 사실 뭔가 로아스도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로아스를 위해서 뭔가 처음부터 구매에 대한 전환 캠페인을 그냥 단순하게 밀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CPC를 낮추고 또 CPA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트래픽 캠페인도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뭐 전환 캠페인을 이용하시더라도 그 목표 자체를 이제 구매가 아닌 장바구니나 회원가입 쪽으로 먼저 전환을 좀 많이 유도시킨 다음에 메타의 활성화 그 뭔가 좀 AI 최적화라든가 이런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야 사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로아스로 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절차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이게 메타나 구글이나 뭐 신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네. 계속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만 들어가기 네. 때문에 딱 초반에는 되게 장바구니 전환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잖아요. 이것도 좀 괜찮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업체들도 사실 다 구매나 이런 로아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광고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맞죠. 그런 전략으로 같이 저희가 비딩을 하게 되면 사실 그 경쟁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차별화된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하고 네, 소재 기획을 또 계속 이어서 뭔가 말씀을 좀 드려보자고 하면은 일단 또 소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나서 이제 올릴 때 같은 경우에는 메타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활용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디오 활용도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인기 있는 오디오를 사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 타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한번 메타 안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AI 문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 문구도 한번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매체에서 좀 줄 수 있는 부분들 좀 많이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재 기획하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즌별로도 또 기획하는 게 또 너무 다르잖아요. 아까 또 추석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뭐 추석 올리브영 세일이라든지 뭐 이제 자사몰 세일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여름이면 여름이라고 여름 시즌 등등등 되게 많은데 일단 여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여름에 여성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이 드는 게 진짜 뭐냐면은 화장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너무 땀도 많이 흘리고 이 여름에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인 건데 유지력인데 이거는 뭐 색조 화장품이든 아니면 기초 화장품이든 기초 화장품은 기초가 탄탄해야 화장이 안 무너진다라는 식으로 소구하면 되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렸는데 고칠 필요 없이 계속 유지가 된다 라는 식의 뭔가 여성분들의 공감할 만한 포인트들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지력 근데 이 유지력을 어떻게 후킹할 거냐 유지만 잘 된다고 문구가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워터밤 갔는데 안 지워졌다 라는 식이라든지 페스티벌 여름에 되게 사람들이 뛰어노는 거 좋아할 때 아예 그냥 타겟을 그냥 콕 집어버리는 거예요. 워터밤까지 갔던 사람들이 안 지워졌다고? 라는 식으로 워터밤을 가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런 키워드들 여름에 어울리는 좀 키워드들을 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 타겟하는 그런 문구를 좀 활용해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자사몰 세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사몰 세일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 세일에서 좀 독립하고 싶어서가 확실히 더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자사몰 안에서의 모수를 좀 키우고 싶고 확실히 사람들이 자기 자사몰을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이 되게 크실 텐데 그래서 아마 자사몰 세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좀 모수를 모으려고 하는 게 아마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자사몰 세일 때 좀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되게 브랜딩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진짜 많이 넣어서 사람들이 그냥 자사몰로 좀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자사몰 세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때 세트전을 좀 파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품 하나당 80% 세일 딱 때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사몰은 자사몰만의 뭔가 좀 임팩트나 좀 자사몰만의 특별한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세트 기획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사몰에서는 뭐 클리어런스를 해도 되고 좀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사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세트 기획을 좀 제품 기획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획전을 좀 잘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사몰 세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올리브영 세일 같은 경우 좀 날짜, 기간을 좀 중요시 하잖아요. 딱 얼마 안 남은 한 몇 주 안에 빠르게 끝내는 거지만 자사몰 세일은 좀 크게 막 한 달도 할 수도 있고 되게 길다 보니까 저는 그 초반에 좀 많이 태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쯤에 약간 포모 전략으로 너 지금 이거 아직도 안 샀어? 너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든지 그런 세일을 좀 그런 문구를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사몰 세일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그냥 저희 구매 세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세일이 될 수 있고, 네. 좀 넓게 보면 어떻게 자사몰에 대한 어떤 이벤트 프로모션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봤을 때에는 뭐 댓글 이벤트 그쵸. 같은 것들도 저희가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뭐 회원가입이라던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구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광고단에 저희가 한번 트래픽으로 같이 좀 써본다던가 음, 하면 이 어떤 모습들이 결국에는 또 관심을 또 시장적으로 가지면 또 구매까지 너무 이어질 좋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전략들도 함께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규 유저들을 네. 유치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런 회원가입이나 댓글 이벤트 유도가 좀 저도 좋은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올리브영 세일 같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초에 이 네임 파워가 조금 있어요. 올리브영 셀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네이밍 파워가 있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사지 않아도 일단은 트래픽으로만 때려도 오프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올영 세일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큰 브랜드와 작은 브랜드 좀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애초에 전 작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좀 좋냐면 이런 브랜드, 이 브랜드가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어 있구나까지 인지가 돼도 저는 되게 좋은 결과라고도 생각하긴 하거든요. 애초에 이게 올리브영이 입점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올영 세일도 물론 세일해서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건 그 인지도도 되게 좀 중요한 문제여서 사람들의 인지도를 좀 많이 높이는 게 또 목적으로 가진 캠페인 하나 또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전환 캠페인도 물론 좋지만 좀 예산 적게라도 트래픽 캠페인을 이용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진짜 이걸 오프라인 안에서도 좀 구매가 가능할 수 있게 좀 마케팅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난 건데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 저희가 매출도 좀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기획을 할 때 좀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직접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찾아가가지고 네. 빠르게 뭔가 진열되어 있는 어떤 자사의 제품 딱 들고 약간 그쵸. 보여주는 모습이라던가 맞죠. 이런 것도 좀 직접적으로 확실히 확 오죠. 네, 확실히 딱 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쇼츠 영상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올리브영에 뭐 직원을 뭐 알바생을 섭외해서 맞죠. 네, 그분께 뭔가 제품에 대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는 형식의 어떤 기획 이런 것도 좀 참신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올리브영을 배경을 두고 네. 이게 뭐 찍힌 이미지라고 했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추천 형태 있잖아요. 올리브영 알바생이 추천하는 꿀템 3가지 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좀 정보나 그 추천 소개 형태의 영상은 정말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뭔가 좀 다들 하는 어떤 형식보다는 좀 참신한 소재 기획을 해야 또 광고 효율까지 또 그게 또 도달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 옛날에 좀 기억나는 게 그 네. 메타 광고를 좀 했을 때 네네네. 제가 파자마 그 이제 업체를 이제 맡고 있었는데 네. 그쪽 그 소재 소스 중에서 그 중국 패션쇼에 이제 참여했던 그 영상이 있었어요. 중국 패션쇼에. 네, 패션쇼 그 파자마 이제 그 이렇게 워킹하시는 그런 모델 영상이 있었는데 조금 그게 약간 좀 달랐거든요. 그 소재가 좀 다른 어떤 파자마 업체에 비해서 다르게 네, 느껴졌군요. 차별성이 있는 어떤 그
그 소구점이 됐다 보니까 그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메타 광고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동종 업계들이 많이 쓰는 것들을 저희가 또 카피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아예 다르게. 그 안에서도 뭔가 동종 업계와는 좀 차별화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USP라던가 그런 영상 소재라던가 이런 기획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해야 또 저희가 또 대박이 날 수 있는 맞죠. 그런 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동종업계들이 쓰는 이미지나 영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의 피로도가 좀 있잖아요. 근데 좀 다르다 하면은 바로 눈이 가긴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재 같은 경우는 피로도 덜 쌓여서 사실 계속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또 소재가 되다 보니까 네. 저는 또 추가로 했던 들었던 거는 요즘 2배속으로 진짜 많이 광고도 하고 네네. 영상도 많은데 어떤 분이 애들아 엄청 느린 버전으로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성과가 맞아요. 반응이 좋았다라고도 들었는데 이게 네. 약간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역발상. 역발상.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재밌다. 확실히 사람들은 또 아예 또 새로운 느낌을 보면 또 이게 또 반응이 오는구나라고 맞아요. 좀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약간 이런 밈이라던가 너무 유행어 같은 것들을 광고 소재에 녹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장난스럽고 약간 안 될 것 같은 그런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보수적인 편이었는데 근데 그런 틀을 또 깨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거기서 성과나 반응이 보이면 이게 네. 되게 또 재밌거든요. 항상 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기획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추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추석은 되게 많은 광고주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때 오히려 광고 예산을 좀 줄이는 광고주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뭐 추석 때 좀 더 태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때 뭔가 할인이나 세일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이때 이런 추석 때 좀 많이 쓸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그 선물 형태로 추석 선물로 많이 좀 드리기도 해서 선물 형태의 이미지 기획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추석이라고 이제 좀 할인을 하는데 아예 그냥 추석 기간 동안 할인하는 그런 이미지 소재를 차라리 추석 끝나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미지 기획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추석 때 좀 예를 들어서 좀 뭘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지고 약간 이랬을 때 추석 끝나고도 뭔가 좀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즌이 끝나고 노리는 소재. 그 다음에 또 추석 때 뭐 또 말씀드리면 추가 생각나는 게 말씀드리면 추석 때 연휴가 또 그 올해 좀 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행 갔을 때 이제 뭐 준비해야 될 여행용 키트라던가 그런 여행을 좀 소고점으로 잡아가지고 제품을 좀 홍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고 추석 때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이유가 뭔가 배송이 일단 늦어지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무료 배송이라든지 배송적인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확실하게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굳이 이거를 빨리 받아볼 필요가 없게끔 그냥 좀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겠고 끔도 그냥 받아들이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추석 때 아니면은 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추석 관련된 소재는 지금 뭐 이미 지금 온라인 광고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노출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관련된 이벤트를 준비하시려면 사실 지금 광고를 진행하셔야 늦지 않은 것 같고요. 맞아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사실 추석에 관련된 소재를 조금 늦게 진행하다 보면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지금부터 좀 광고 라이브를 진행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홍삼이라던가 한우라던가 이런 뭔가 추석에 선물에 좀 직관적으로 좀 그 관련 있는 업종들은 확실히 더 빠르게 좀 움직여야 빠르게 되고요. 움직이셔서 지금부터 광고를 좀 진행하셔야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고 개인적으로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때 너무 많은 리소스를 투여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전 추천드려요. 정말 차라리 이 시즌에 좀 약하게 하더라도 다음 추석 끝나고 완전 확 태운다든지 이런 것도 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꼭 굳이 추석 때 내가 무조건 전환을 무조건 올려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살짝 좀
줄여보고 다음 시즌 때 확실하게 확 어필을 한다든지 네. 라고 해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추석이 지나가면 또 10월달에 할로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그런 소재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계절이 딱 바뀌는 시기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애들아 곧 가을 오니까 가을 준비해야 된다 라든지 뭔가 좀 미리미리 시작해보는 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좀 건조해지다 보니까 뭐 속건조라던가 맞죠. 보습에 좀 집중된 어떤 음.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좀 추워질수록 오히려 촉촉한 제품, 뭐 뷰티, 색조 뷰티면은 입술이면은 촉촉한 느낌, 기초도 마찬가지긴 하죠. 네. 어느 정도 좀 소구되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월별 플래너를 좀 짜서 이게 또 저희 마케터랑 또 공유가 돼야 네. 이제 미리미리 또 소재 기획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월별 캘린더를 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시즌별 기획까지 조금 끝내봤고요. 네. 또 뭔가 추가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한번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네. 만약에 질문이 없다면은 네.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커머스 쪽으로 조금 많이 그 얘기를 풀었는데 네. DB 쪽, DB 쪽. DB 쪽도 소재가 뭐 엄청나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DB 쪽 소재 기획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커머스랑 좀 그 접근법이라는 게 좀 다를까요? 다른지.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제품이 확실하게 있지만 DB는 제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DB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예요. 음, 근데 이 정보를 이미지 안에 다 나타내느냐라고 보기엔 되게 어려워서 오히려 영상 소재에서 정보를 나타내기가 되게 좋다. 그래서 저는 되게 영상 소재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가로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 매체별 연령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제품의 타겟 고객은 40대 전후의 여성 가성비 제품인데 과연 메타가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는 후원해도 인스타 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자사 계정 릴스만 올릴 예정이다. 지금 되게 40대 전후의 가성비 제품인데 메타가 맞을까? 약간 연령대 때문에 지금 구글을 선택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요즘 메타 연령대도 되게 많이 높아졌기도 했거든요. 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기초 제품 쪽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메타 전환 로아스가 30, 40대에서 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40대 전후라고 말씀 주셨을 때 메타를 한번 고민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다시 보기는 이게 아마 한 그래도 일주일은 걸렸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거는 네. 조금 네. 이 부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이내로 올라올 것 같고요. 네. 그 선임 대리님께서 지금 그 진행하시는 업종 중에서도 네. 좀 그 20대 초반이라던가 네네네. 30대 초반 분들한테 좀 이렇게 주요 연령대로 진행하시는 그 화장품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메타 쪽을 뭔가 조금 주요 연령대 매체로 잡고 진행을 했는데 네. 반대로 좀 구글 유튜브 쪽에서 맞아요.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또 구매를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놀랬어요. 저희가 좀 놀라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매체에 대한 주요 연령대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아놓고 진행을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매체는 우리 주요 연령대랑 맞지 않아 맞아요. 진행 안 할 거야라고 딱 그렇게 닫아버리시는 것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예산 비중을 당연히 주요 연령대가 많이 있는 매체에 더 쓰셔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매체를 아예 포기하고 진행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또 다른 어떤 결과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카카오나 네이버, 구글 쪽이 4050 비율이 좋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네, 이거는 카카오 모먼트라던가 네이버 GFA 배너 광고 쪽을 봐도 40대, 50대 분들이 좀 주요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식품 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업종을 돌렸을 때 그쪽에서 좀 구매 반응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아이크림이 주력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볼 가치가 좀 있다고 느껴졌던 게 네. 그래도 한번 논타겟으로 그냥 타겟층 한번 아예 풀어놓고 한번 캠페인을 진행해봤을 때 은근 정말 40, 50대 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성비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메타가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오히려 좀 가격대가 높으면 사람들이 이미지를 클릭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메타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온라인 배너 광고를 좀 전 다양한 채널에서 많이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솔직히 온라인 광고, 배너 광고를 딱 보고 나서 그거를 바로 클릭해가지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맞죠. 이게 계속해서 어떤 매체를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그 배너 광고가 따라다녀야지 사실 이 사람이 뭔가 관심이 생기고 정말 그 제품이 필요할 때 구매를 또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노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건데 어쨌든 메타 쪽도 리타게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구글 광고를 저희가 좀 강하게 돌리더라도 구글 광고를 통해서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했지만 장바구니까지 담고 구매까지 최종적으로 못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열었을 때 어쨌든 픽셀 모습값으로 그분이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픽셀에 잡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메타를 열었을 때 메타 광고가 저희 메타원과 그분한테 또 보일 거란 말이죠. 맞죠. 네, 사실 그런 저희는 그 구물망을 좀 쳐내는 거죠. 쳐놓는 작업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메타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분도 있기 때문에. 예. 또 아이크림은 소재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아이크림 같은 기초 화장품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충성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정착하면 사람들이 되게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임의적으로 보여줘야 되냐면 요즘에 썼던 방법 중 하나가 빈통을 한 8개 내가 이 통을 다 비웠다. 그러니까 즉 재구매를 여기서만 계속 많이 했다. 그래서 아이크림이 만약에 좀 크기가 작잖아요. 이게 다 짜져 있는 여러 개의 그 소재를 갖고 와서 저 여기만 재구매율 몇 %라든지 저 이것만 한 8통 썼어요 라든지 되게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미지나 영상 소재를 활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기초 제품들은 좀 그렇게 다가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박하네요. 저는 약간 좀 아이크림이라고 해서 당연히 뭔가 이렇게 눈에다가 바르는 그런 걸 딱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예, 빈통으로. 네, 와 그건 좀 참신한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면 바르는 거는 이 상세 페이지에서 많이 보여드리면 되니까 소재 네. 소킹은 한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만약에 그런 소재를 가져갔을 때 리뷰 수가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있어야 그게 좀 설득력이 되기 때문에 리뷰 바이럴도 한번 많이 돌려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소재단에 이렇게 리뷰의 어떤 후기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걸 캡처해가지고 따다다다다. 그쵸. 그것도 소재를 활용하고. 것도,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또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재 기획에 있어서 조금 빠삭하게 또 아시는 게 또 그 디자이너 쪽도 전공이시고 맞아요. 또 하다 보니까 네. 네. 다른 또 마케터님들과는 또 차별화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기획부터 제작까지 약간 이런 것들을 다 밀도 있게 또 아시고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추가 뭔가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맡겨보셔도 좋고 네. 저희가 지금 저도 진지한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감성향 제품들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성향 제품들 일단은 향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광고를 할 때 향을 맡아볼 수가 없는 게 제일 커요. 그래서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게 되게 좋은데 감성향 제품들도 향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좀 떠올릴 만한 이미지가 되게 맞아요. 잘 나와야 네. 로아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큼하다라고 했을 때 뭔가 오렌지색 같은 것들 주위 어떤 브랜드의 어떤 컨셉이라든가 제품 그쵸. 컨셉을 잡고 그 어떤 색에 대한 그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참 맞아요. 네.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감성향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문구 쪽을 훨씬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라이브는 차후 편집돼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곧 마칠 시간이 돼서 또 추가 궁금한 점은 저희 이제 개인 연락처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네,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 또 다음 라이브 때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 오후에도 뷰티 업종 꿀팁 그 라이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뷰티 업종 쪽이라면은 저희 그 오후 라이브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또 저희가 인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참신한 어떤 좋은 어떤 기획이나 기획이나 매체나 이런 걸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